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장엄한 음악에 맞게 저희가 각종 정치 현안을 최소한 격식 있게 토론해보는 민수의 품격이 아니라 정면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민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이제 일부러 이렇게 민수의 품격이라고 소개해 주신 거죠? 뭐 그렇죠. 네, 민수가 민수를 말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교수님은 머리가 좋으세요. 별 말씀. 이 민수가 민수로 좋아요. 투민수 대변인과 함께 이제 하는데 뭐 오늘 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일 다이내믹하죠. 아침하고 오후하고 이게 또 할 얘기가 달라져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식 임명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변인님?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당이 변화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위원회가 있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전국위원회 사회를 보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좀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갔지만은 당에 이제 그 투표를 하셨던 분 중에서 96% 이상의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셔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또 선임이 되셨고 모바일로 투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로 투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선임사를 통해서 이 수락사를 통해서 네,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후에 또 다시 또 질문하실 테니까 수락사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지금 할까요? 그냥 있잖아요. 이 방송은 네.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 한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사를 들으면서 그냥 우리 당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가 좀 작으시잖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크거나 하신 분도 아니고 연설이 막 이렇게 힘차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닌데 가슴을 울렸던 내용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분들이 진짜로 감동을 해서 박수를 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말들을 좀 하자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심장이 두근대야 되는지 이게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었거든요. 네, 그 수락사 중에서 대다수가 국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마치 게임처럼 되어 있는데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 이겨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으나 그 가실은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 라는 말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고 저조차도 뭐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뭐 그게 비례대표가 됐던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어떤 것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또 하셨었고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운동권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라는 국민들의 땀과 피가 만들어낸 결실을 민주당에서 386, 486, 586 이제 686 세대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영수증을 계속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들의 것인 마냥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태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 역량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바꾸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 대한 자강의 노력을 또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도 많이 궁금해했고 우리도 궁금해했는데 이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를 나의 출세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과 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거 사람 구하기 힘드시겠네. 이제 뭐 근데 이게 참 너무 얘기할까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한민수 대변인. 일단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드리는데 저는 이른바 수락사라는 이제 공식 취임 일성인데 좀 우리 김 대변인과 다르게 뭐 야당 대변인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은 조금 좀 미흡하다,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저는 지금 여당의 뭐 대통령 검사 출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을 떠나서요 검찰 정권의 완성이라는 비판을 떠나서도 지금 집권당 윤석열 정권 취임한 지 1년 7개월 됐습니다. 지도 체제가 5번째 바뀌었습니다. 3번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일단 국민들께 사과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민생고, 경제고, 뭐 고물가에 이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저도 퍽퍽합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그러면은 저 같으면 집권당 대표라면은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먼저 하고 적어도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이제 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이런 뭐 아바타라는 말씀까지 듣는 분이라면은 사과를 했다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많은 내용들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집권당 대표라면 적어도 처음 국민들께 선보이는 집권당 대표로서의 말씀인데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와 또 그다음에 참 이런 용어 쓰기 어렵습니다만 안 쓰고 싶은데 개딸 전체주의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면 집권 세력은 무한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이면은 그러면 이른바 그 열성 지지자,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거는 윤석열 정권이 버리고 가야 됩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 식의 모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편을 가르고 아무리 총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집권당 대표라면은 좀 묵직한 언어를 쓰면서 설사 속마음은 갈라치기를 하고 싶더라도 그 겉으로라도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은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뭐 저도 저기 지역구 출마 안 하겠다. 비례대표까지 출마 안 하겠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뭐 정치부기자 오래 했지 않습니까? 딱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아이고야 이제 국민의힘에 특히 영남 쪽 아니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이거 뭐 상당히 쉽지 않은 본인의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상당히 긴장. 바람이 안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국민의 힘이 예.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큰 이런 좀 과격한 용어를 쓴다면 그 당에 나온 얘기니까 영남 피바다 이제 뭐 전조가 열렸는데 벌써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국민의힘 출입하는 고참 기자들 반장이라고 하죠. 팀장급 기자를 취재하니까 지난번 이제 한동훈 장관 취임 전까지는 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12개 지역구인데 한 4분 빼고는 8개를 물갈이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들은 그 국장급 기자는 이런 얘기 하던데 딱 2명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2명 빼고는 10개가 바뀔 거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뭐 내려놓기 뭐 기득권 내려놓기 희생을 강조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에 특히 현역 의원들 또는 출마 지역을 뭐 양지가 됐던 험지가 됐던 골랐던 많은 분들은 아 이게 뭐지?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출마를 안 한다면은 그만큼 이거를 뭐 선민우사라는 표현을 썼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만 그거를 내밀면서 과감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물갈이가 됐던 뭘 하겠구나 공천을 놓고 그러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제 옷가를 가르겠죠. 이제 옥석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볼 거고 예. 뭐 용액관이 됐든 검액관이 됐든 그럼 한동훈 장관이 가른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용산일 텐데 그런 이제 큰 파열음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반론하실 거 많으시잖아요. 네. 얼떨 것을 여기 써 계신데. 일단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민수 대변인님 몇 번 못 뵀지만 좋아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가장 극한 직업이다. 다음이 국민의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와 야를 떠나서 오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에서는 그래도 감동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 당이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도 여러 말씀을 하셨었는데 민주당이 지난 그 정권에서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미친 듯이 올라갔던 아파트 폭등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사과가 이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수습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때까지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요. 그 보궐선거 이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자성하고 있고 개혁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을 향한 자성이나 변화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한민수 대변인님 같은 경우도 제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와서 정말로 본인 당에 대한 변화나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이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뿐이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아까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정치적 이해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만에 하나 정말 큰 바람의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과연 이거는 비판받을 것인가. 민주당에서 586 운동권 출신들이 여전히 지금 공천받겠다고 서로의 이 정가기로까지 들추면서 싸우고 있는 이 난잡한 상황보다 과연 이게 비판받을 행동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여기에 정치에 몸담고 있고 비록 아직 배지를 달지 못한 후보생일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옳은 것을 보고 옳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른 것을 보고는 그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 모두 대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으나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들어오면서 민주당과의 하합이나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방적인 비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선임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축하의 메시지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오는 말이 고와야 서로 가는 말이 고운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좀 변화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변화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팩트가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마무리 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총선이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이때까지 지금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변화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선당후사라는 이야기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에서 선민후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경고와 독려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한 당을 위한 정치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정치인으로서 이 이상의 말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이 가슴을 울려서 슬픈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이 단 처음에는 제 칭찬하는 줄 알았습니다. 디스를 심하게 했는데 일단 한번 제 얘기도 조금 들어보시면 부동산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모두 잘했다고 한다면 정권은 이렇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거는 너무 호도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는 후보 때도 직접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을 다독이지 못하고 얻지 못했으니까 저희들이 정권을 상실한 거죠. 거기에 대한 반성은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강서 보선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그 차이로 이겼을 때도 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건 민주당이 잘해서 한 거 아니다. 우리가 오만하거나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내년 4월에서 정말 한 석이라도 더 이겨야 된다는 강절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의 시간이 올 거고 지금 자칫 오해하면은 국민의힘이 막 잘 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 이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는 국민들이 크게 동의 안 할 거예요. 지금 집권당이 집권한 이후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편 적도 없고 안정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대선에서 이긴 정당,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긴 정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국민의 삶은 누가 지킵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 그리고 그렇다면 5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집권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야당과의 협조, 특히 여소야대라고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민생 법안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1년 7개월 동안 야당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한동훈 장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취임 축하도 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드러난 인식에서는 대통령은 우리 김 대변인 말했듯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번 선거 진 이후로 반성과 뭐 민생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건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도 보이셔야죠. 말 따로 행동 따로인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좀 박한 평가를 한다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벌써 총선령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저는 한동훈 장관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돼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거는 제가 지금 일전에도 지금 동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 그 어떤 누가 설령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도 이 특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특검 자체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지금 수차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체는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미 2년 이상 탈탈 털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에 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친문으로 파악되는 검사들이 이거 수사했던 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던 건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치의 제도를 이용하는 거다. 법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받아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주장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거 진실이요. 아무리 빠르게 해도요. 4월 16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건입니다. 4월 10일 총선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민주당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설 특검으로 가면 어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말도 했습니다. 특검 관계된 부분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논의를 해보겠다 그랬죠? 네. 이제는 내가 장관이 아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발언을 단죄하지 않겠다.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당과 협의를 하고 그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무게 있는 발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가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잠깐만요. 네. 이 말씀 다 아니지만은 지금 왜 제가 지금 거의 2주 동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나오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너무 짧은 시간이라 다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거 한 주제로 정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거 여론조사 기간을 말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좀 적어 왔었는데요.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도 70%에 다다랐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이게 이제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찾을게요. 네네. 네, 근데 이게요 지금 변동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반대 의견이 이제 4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는 어디입니까? 제가 잠시만요. 아까운 시간도 아랜서치에 의뢰한 23일, 24일간 2일간의 여론조사네요. 네.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변동 사항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이 여론도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마치 검찰들이 조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검사들이 문재인의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서 다 이뤄진 건들이다 조사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그 당대표 회의실에도 그렇고 언제나 큰 문구를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많이 기억합니다. 딱 이 얘기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게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검찰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저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뭘 털었습니까? 강제 수사를 한 번 했습니까? 강제 수사를 하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의 옷을 털었습니까? 명품 가방을 털었습니까?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잠깐만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얘기 좀 합시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4초 만에 7초 만에 수만 주식이 팔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뒤로 녹취록이 나오죠. 이건 통정매매 의혹이라고 그 녹취록 계속 나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총선용이다? 저는 그거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용 압법이라고 하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의논한다고 했는데 의논할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당정대 이른바 집권 세력의 당정 협의에서
이거는 거부를 하기로 모든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선용을 앞두고 마치 민주당이 내세운 것처럼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김 대변인 가셔서. 뭐냐면 처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이 제출한 거는 22년 9월 7일입니다. 그러면 작년이죠.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정말 탈탈 털어서 혐의가 없으면 저 같으면 받겠습니다. 그때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때 제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전혀 응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정의당과 다른 야당들이 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법안이 올 4월 27일 날 신속 처리 안건으로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117명, 300명 중에 117명만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를 한 거예요. 그 183명이 모두 상정하고 발의해서 신속 처리 안건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올 4월에만 받았어도 아니면 지난해 9월에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제출했을 때 했다면 벌써 이거 수사 끝났습니다. 특검 수사 끝났고 뭐 수사기간 연장하더라도 이미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런 지금의 국민의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도도 방금 수용을 안 잠깐만요. 하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론조사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RN서치 여론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23일, 24일 2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 2.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국민일보 70% 나왔다는 국민일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말씀하세요. 갤럽일 이게 건데. 아닌데. 예. 얘기할까요? 예,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있을까요? 예. 예, 아까 그 특검을 주장했을 때 받았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의당도 반대했던 건이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당시에 그 회장이었나요? 이분이 유죄가 나왔고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례적으로 비교섭단체에게 지금 특검에 대한 임명권까지 주면서 지금 이거 야합을 한 건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여와 야의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특검을 이렇게 상정 붙인 건이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반론하면 됩니까? 아직 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그 정의당 그리고- 부분은 그리고 범사랑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뭘 탈탈 털었냐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그때 왜 안 털었는지도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50개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150명 이상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김건희 여사를 털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예. 이거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7일 8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고요.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은 10.9%였고요. 아까 RN서치 조사와 이 조사는 각각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시간 다 못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는 고맙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